이란과의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백악관은 휴전 기간이 앞으로 최대 5일에 불과할 거란 보도를 부인하며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르면 내일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서 앞으로 36에서 72시간 안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가능성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가능하다고 짧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늦어도 3일 안에 2차 종전협상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파키스탄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뒤 이란과 외교 채널을 계속 가동해왔다며 추가 회담 시점은 이런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위가 높아진 수사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건 양측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느 쪽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도 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서 여성 시위자 8명의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방금 받았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그 지도자들이 내 요구를 존중해서 계획됐던 처형을 취소해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여성 8명을 교수형에 처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들이 석방되면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즉각 이 여성들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애초에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어젯밤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트럼프가 또 사형 선고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가 가짜뉴스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내놓는 건 마치 이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주장하면서 협상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밝히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장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백악관이 이 휴전 시한이 있다라고 정해둔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네요.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받는데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에서 5일의 기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에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기간을 3일에서 5일 정도 더 줄 의향이 있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이란 내부에 많은 분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there's been some anonymous sourced reporting that there was maybe a 3 to 5 day deadline. That is not true. The president has not set a deadline himself. Ultimately, he will dictate the timetable.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거라며 여론 달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conflict will end. I think gasoline prices will come back to where they were or perhaps lower. How fast will the prices of gasoline come down? Again, that is path dependent on when the war and the conflict end.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할 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네요. 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재 시간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인데요.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부터 2029년 9월 말까지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부터 3월에 해당합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As you know, Chairman, we have the Korea Integrated Defense Dialogue that's upcoming, where a great many of these conditions will be discussed.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 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서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도 무시한 채 연일 레바논에 공습을 퍼부으면서 일간지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또 숨졌습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곧 열릴 2차 회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마을입니다. 가정집을 비롯해 건물이 성한 개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에 걸쳐 설치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한 겁니다. صاروا ينزلوا شوي شوي صرنا نحن نيجي كل يوم نتفرجها نشوف قد ايه راحوا من الضيعه كانوا عم بيهدوها تدريجيا نزلوا شوي شوي لوصلوا على ساحه بيت ليف وهلا مثل ما انت شايف المنظر ما في ولا اي بيت.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과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엔 남부 마을을 공습하면서 구조대까지 공격해 다친 채 주택에 피신해 있던 레바논 일간지 알 아크바르 소속 아말 칼릴 기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 위반이라며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만나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만료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다시 열리는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두 나라 간 장애물은 헤즈볼라뿐이라며 무장 해제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A state that is de facto under Iranian occupation through Hezbollah. But this also leads to a conclusion. Hezbollah is common enemy of Israel and Lebanon. 반면 협상 상대인 레바논은 공격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 레바논 관계자는 휴전 한 달 연장과 폭격 파괴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아운 대통령도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완전 철수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이처럼 평화의 전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거리를 좁히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남의 싸움 말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 배경을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 가로등에 내걸린 배너들입니다. 배너 안 미국, 파키스탄, 이란 국기 위에 있는 건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상징하는 파키스탄 기념비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전력 투구해왔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도 맞았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댄 이웃이자 상당한 규모의 시아파 공동체를 가진 나라라 상대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여겨집니다. 미군 기지가 없는 점도 이란이 덜 경계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도 과거 껄끄러웠던 관계 대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입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카불 공항 테러 용의자 인도를 계기로 공조가 복원됐고 트럼프가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과 직접 소통할 만큼 접촉도 활발해졌습니다. 중재국이 끼면 좋은 얘기만 전하고 나쁜 얘기는 빼고 하면서 파키스탄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중재 이유는 양측을 잇는 통로라는 외교적 의미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필사적인 건 전쟁의 충격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키스탄은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 약 80% 안팎을 걸프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쟁이 장기화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또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상호 방위 의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핵 문제 같은 핵심 갈등을 풀기엔 힘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입장도 아니라 중재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공산당 서기장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원전, 철도 등 주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이번엔 베트남에서 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또럼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을 베트남 측은 예포 21발을 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묘소에 헌화했던 이 대통령도 베트남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선 지난해 94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교역 규모의 확대가 화두가 됐습니다.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양국의 경제 성장과 베트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혜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두 정상의 뜻에 따라 양국 정부는 12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의 신규 원전 개발과 전력망 현대화 협력,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 협력, 그리고 위조 상품 피해 공동 대응과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 합의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합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사업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우리 기업 철도 차량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부국인 베트남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공조키로 한 건 역시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또럼 서기장은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베트남 지도부 서열 2, 3위인 총리와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안정적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 EU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자동차 연료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잇따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자 유럽연합 EU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holiday this summer. A lot of cities and regions and member states are dependent on tourism. And of course, they are very worried. EU는 역내 연료 생산과 수입, 수출, 재고를 추적하기 위한 연료 관측망을 구축해 항공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정부, 에너지 공급업체, 공항, 항공사들과 협력해 대체 항공유 확보를 조율하고 이를 EU 전역에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미국산 항공유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국별 가스 비축 목표를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량을 공동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럽의 연료비 부담이 41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기화를 확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EU는 이번 위기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며 1973년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looking into some very difficult months or maybe even years, depending of course on the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but even in a best case scenario, it's still bad. 영국에서는 3월 자동차 연료 가격이 2월보다 8.7%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경유 가격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영국의 3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로 끌어올리면서 영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 따른 불공평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